오늘도 앞부분은 기획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 이론, 고전이라고도 하고요. 배울 때 게임 3요소는 개발은 게임 개발 및 서비스, 플레이는 유저 및 커뮤니티, 개발 환경은 PC, 콘솔, 모바일 같은 플랫폼을 포함한 유통 쪽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었죠. 이론적인 부분에서 실무로 접근을 하면 개발은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 이것은 적절한 퀄리티와 속도를 좀 우선으로 한 거고요. 유저 부분은 많이 팔릴 장르와 스타일, 하지만 개인 취향과 개인적인 배포를 염두에 두고 약간 더 개인 취향 쪽에 많이 포커싱을 했어요. 개발 환경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게임이 스팀에 등록이 될 것인가, 한번 만들면서 스팀 서비스까지 한 바퀴 돌려보니 게임 개발 시간보다 스팀 등록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요. 지나고 나니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유통이 쉬운 대신에 마케팅이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게 됐고, AI에 대한 안티 유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나중에 다루어 볼 예정이고요. 이번 3부작을 마무리하고 이후에 스팀 등록하는 부분을 별도로 편집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히 콘텐츠 디자인의 플레이 중에서 유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만들게 됐는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페이트 올인 5 퀸즈의 약간 시작을 할 때에는 전투 시스템을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전투 시스템, 그리고 반복 콘텐츠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목표 구성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기본 시스템 중에 전투 쪽은 발로트로의 카드와 약간 덱 빌딩 스타일의 데미지 기반 전투를 좀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봤었고요. 이 반복 플레이 요소를 위해서 랜덤한 노드 이동 방식의 맵 콘텐츠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상대방 저 캐릭터를 누구로 할까에 대해서 이성 캐릭터를 넣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비주얼 노벨의 콘텐츠로 반복 요소를 삼게 되었고, 위에 보시면 AI 스튜디오를 사용을 했고, 밑에 반복 플레이를 위한 맵 콘텐츠 쪽은 안티그래비티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하였습니다. 맵 콘텐츠에서 상대방과 만남 이 부분은 곧 친밀도라는 부분과 이것이 레벨, 그리고 난이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상승한 레벨로 클리어를 했을 때 엔딩이 영향을 받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 플레이를 해서 결국에는 앨범 콘텐츠의 해금이라는 목표를 제공을 하고 수집 요소로 이어지도록 전체적인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AI를 이용한 게임 개발을 좀 해보니까 몇 가지 장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선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5명의 퀸즈들이 페르소나만 설정해주고, 비주얼 노벨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직접 쓰기에는 다소 민망한 대사들을 작성 요청하면은 거기에 맞게 잘 작성을 해주고, 저는 그 중에 적당하고 맞는 대사들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로컬라이징 관련해서 영어나 일어 같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개발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굉장한 강점을 느껴졌습니다. 기획에서 요청하면 무조건적인 코딩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가능한 구조가 되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굉장히 두근두근 하게 되죠.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싶은 게임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로 작업을 하시고 나서 보시면은 상단 메뉴 중에서 코드라는 부분을 누르시고, 거기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zip 파일이 되고요. zip 파일을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압축을 해제한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안티그래비티와 연결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티그래비티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순서대로 한번 알려드린 거고요. 프로토타이핑을 보통 해보고 나면 욕심이 생기죠. 보통 그래픽 스타일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하시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자체 엔진을 한번 제작을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시면 이제 이미지 불러오고 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적용해 본다던가 걷기, 뭐 뛰기, 대시, 그다음에 뭐 점프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플랫포머 게임을 만든다고 따지면 그 맵에 적절한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야 되고 또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세히 제어하고 싶을수록 결국에 개발 시간이 기존 상용 툴이랑 비슷한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택한 부분은 그래픽 리소스 제어하는 방식을 아주 예전 방식의 하드코딩 스타일로 해서 개별 이미지를 폴더에다 놓고 코드로 때려박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 작업했던 방식은 그럼 굉장히 속도는 빨라지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바이브 코딩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사칙 연산 룰렛을 만들 때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넣고 이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특정한 사칙 연산이 멈추도록 작업 요청을 했는데 계속 좀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단 부분에서 이제 멈추면서 사칙 연산이 적용되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버그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이미지 형태를 이런 식으로 그 사칙 연산 자체가 상하 좌우로 명확하게 떨어지게끔 디자인을 했어야 지금 원하는 구조가 나왔을 텐데 이미지 자체를 약간 왼쪽에 있는 구도처럼 잘못 만들었던 거죠.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만들었어야지 적용이 잘 되는 거였죠. 이런 부분처럼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약간 노하우 같은 게 많은 시도를 통해서 경험치를 좀 쌓고 본인만의 바이브 코딩 방식을 맞춰가는 것을 계속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내용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좀 끊고 가려고 하는데 가이드 관련 제작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들이나 씬과 컷 방식의 뭔가 바이브 코딩 방식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 다음번에 한번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스팀 등록 방법 관련해서 실제로 스팀 등록 방법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렵지 않게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따로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별도의 마케팅 방법이 잘 없는데 큐레이터와 연결해서 큐레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잘 마케팅을 진행할지 관련된 스팀 마케팅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거기에 대응되는 안티 AI 유저에 대한 대응 방법 일단은 AI로 만든 게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다음 시리즈를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올드보이의 리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